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북한에 의한 천안함 피격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 또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용사들을 기리는 서해 수호의 날 행사가 한국에서 열렸습니다. 슬픔을 가슴에 묻고 지내는 용사들의 가족, 그리고 생존자들을 한상미 기자가 만났습니다. 10년 전인 2010년 3월 26일 밤, 경계 임무를 하던 천안함이 피격됐습니다. 40명 사망, 6명 실종.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고 한주호 준이도 사망했습니다. 추모 행사장에 참석한 천안함 생존자 전준영 씨가 생사를 같이 했던 전우들 앞에 섰습니다. 어느덧 10년이란 세월이 무심하게 지나갔습니다. 저녁을 앞두고 동기들과 저녁복을 맞췄던 기억이 생생한데 지금은 혼자 남았습니다. 아까 전에 너무 막 화가 나서 눈물이 났었어요. 그 영상 보는데 계속 진짜 북한 아니었으면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지도 않고, 유족들 보니까 유족들 울고 있잖아요. 저기 다 북한 때문에 저러고 울고 계시고 슬퍼하고 계시고 보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는 건데. 한일 월드컵 경기로 들떠 있었던 2002년 6월, 서해 연평도 북방 한계선 근처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한국 해군 고석정에 북한 경비정이 기습 공격을 하면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한국 장병 6명이 전사했습니다. 북한군도 13명이 사망했습니다. 제2연평해전에 참전한 뒤 천안함에 승선했다 산화한 박경수 상사의 묘비 앞에 연평해전 참전 용사들이 헌화합니다. 유가족들은 침통한 심정으로 먼저 간 아들과 남편, 아빠를 기립니다. 천안함 전사자 이상희 하사의 아버지 이성우 씨.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아픔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지만 나라를 지키다 희생된 아들이 자랑스럽다고 말합니다. 보고 싶죠. 이 마음이야. 언젠간 저도 자식의 품으로 가는 날이 있겠죠. 그때까지 저 하늘 아래에서 잘 있고 만날 때까지 잘 있기를 바라고, 사랑한다는 말을 꼭 했어야 되는 건데 살아생전에 그 말을 못했습니다. 그게 참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서해 수호의 날은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도발 등 북한의 무력 공격으로 전사한 55 용사를 기리는 날로 지난 2016년 한국 정부 기념일로 지정됐습니다. 천안함 전사자 46명과 한주호 준이, 제2연평해전 전사자 6명, 연평도 포격전 전사자 2명 등 55명입니다. 취임 후 추모식에 처음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천안함 용사 고 민평기 상사의 어머니 윤청자 여사에게서 천안함 피격이 누구 소행인지 말해달라는 호소를 들었습니다. 무슨 소행인가? 누구 소행인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런 소행이라고 진실로 해도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소리에서 한점 채워주세요. 공시 입장에서 지금 윤 여사는 기부성금 1억 원을 해군에 전액 기부해 기관총을 구입하게 했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강한 안보로 반드시 항구적 평화를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가족들은 문 대통령의 이날 참석으로 천안함 폭침을 부정하고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유가족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첫 참석을 환영하면서도 무력 도발을 일으킨 북한에 대해 일절 언급이 없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대전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취약한 60여 개 나라들을 돕기 위해 2억 달러가 넘는 지원금을 책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해 전례 없는 자원을 국내외 모두에 신속하게 동원했다면서 2억 7,400만 달러를 긴급 의료와 인도주의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금으로 세계에서 가장 위험에 처한 64개 나라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 더 잘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유엔 난민기구가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인구 중 일부를 돕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64개 나라를 언급하면서 북한이나 이란 등 특정 국가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앞서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는 북한과 같은 나라들의 인도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올해 들어 처음으로 대북 금융거래주의보를 발령하고 미국 금융기관들에게 이 북한 금융 제재에 대한 확고한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자금세탁 방지 국제기구가 올해도 북한을 이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고위험 국가로 지목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은 26일 북한과의 모든 금융거래가 금지돼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금융거래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번 주의보는 지난해 11월 이후 약 4개월 만에 나온 것으로 올해 첫 대북 금융거래 주의보 발령입니다. 금융범죄단속반은 이날 발표한 주의보가 자금 세탁 방지와 테러 자금 조달 척결에 결함이 있는 나라들과 관련한 지난 2월 자금 세탁 방지 국제기구의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경우 최고 수준의 제재인 대응 조치가 필요한 고위험 국가에 포함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자금 세탁 방지와 테러 자금 척결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을 여전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자금 세탁 방지 기구 성명도 밝혔습니다. 금융범죄단속반은 또 이번 주의보에서 모든 미국인들에게 북한과 북한 정권, 북한 금융기관들과의 거래가 금지돼 있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유엔이 경제 금융 제재와 관련한 여러 대북 결의들을 채택했다며 유엔 회원국들은 안보리 대북 결의 조항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그동안 북한이 주력해온 핵무기 프로그램에 중점을 둔 대북 제재를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도 지난 5일 하원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 정권에 대한 표적 제재가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Broadly think sanctions are very, very effective. So as a broad statement, targeted sanctions are very effective. As it relates to the specifics, we do coordinate with DOJ. 앞서 자금 세탁 방지 국제기구 FATF는 지난 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총회에서 북한이 국제 금융 체제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어 우려된다며 즉각적이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이들 결함에 대처할 것을 촉구하고 북한에 대해 최고 수준의 제재인 대응 조치국 지위를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 9년 연속 대응 조치국으로 지정됐으며 4년 가까이 유일한 대응 조치국으로 남아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이달 초 미 재무부가 북한 해킹 조직을 도와 자금 세탁과 암호화폐 불법 거래에 나선 중국인 2명에 대해 제재 명령을 내린 뒤 사흘 만에 북한 해커들이 자금 세탁 활동에 다시 나선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미국의 암호화폐 자금 세탁 방지 전문 기업인 체이널리시스는 26일 북한의 암호화폐 불법 행위 방지와 대북 제재 이행에 관한 인터넷 화상 회의를 개최하고 재무부가 중국 국적자 2명에 대해 기소와 제재 명령을 내린 뒤 72시간도 안 돼 북한 해커들이 다시 돈 세탁에 나섰다면서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체이널리시스는 북한 해커들이 암호화폐 제재 이후 과학 수사를 피하기 위해 해킹 이후 시간을 두고 암호화폐를 현금화하는 등 돈 세탁 기법을 향상시키고 있다면서 2018년에는 해킹 후 현금화까지는 300일가량 걸렸지만 2019년에는 해킹 이후 수일 내에 현금화가 됐다면서 블록체인 등을 활용한 북한 해킹 활동 추적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북한과 이란 등이 포함된 정부 주도 해킹 조직들이 뉴스 매체나 기자로 신분을 위장해 악성 코드가 담긴 이메일을 유포하는 해킹 공격을 펼치고 있다고 세계적 인터넷 검색 업체 구글 연구팀이 분석했습니다. 구글 산하 해킹 분석 연구팀인 구글 위협 분석 그룹은 26일 공개한 자료를 통해 국가 주도 해킹을 막기 위해 지난 한 해 4만 건에 가까운 해킹 시도를 대상자들에게 사전 경고했으며 이 가운데 북한과 이란 등이 포함된 해킹 공격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 등이 포함된 해킹 공격 시도는 올해 초 급증하기 시작했으며 이들은 해킹 대상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 기자나 뉴스 매체 관계자로 신분을 위장해 계정에 접근하거나 기사 내용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고 연구팀은 지적했습니다. 해커들은 또 언론인, 외교정책 전문가 등과 관계 구축을 위해 먼저 양질의 이메일을 보낸 뒤에 후속 이메일에 악성 코드가 담긴 첨부 파일을 보내는 식의 공격 패턴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